스노우보드 국가대표를 하시다가 네. 커피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왜 커피를 시작하셨어요? 계기. 갑자기 국가대표를 그만두고. 네. 바로 커피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원래 그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장사하다가 뭐 사실 월급이 부족해서 투잡으로 카페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프랜차이즈로. 네, 프랜차이즈로 시작했어요. 그때 뭐 결혼도 하고 아기도 곧 태어나고 하는데 월급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 이제 카페를 시작하게 됐죠. 그때 월급이 여쭤봐도 돼요? 그때 180만 원 정도. 180만 원? 네. 그때가 몇 년도예요? 15년도였던. 2015년도? 12, 13, 14년도요. 14년도? 네. 근데 스노우보드 국가대표는 왜 그만두셨어요? 국가대표 이제 뭐 일단 수술을 했고요. 발목 수술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운동하기가 힘든 몸 상태가 됐고, 나이도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보통 다 은퇴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코치로 가냐 아니면은 다른 장사를 하냐 이런 길을 선택하는데, 저는 그냥 스노우보드는 선수로서 끝내고 싶었어요. 스노우보드 선수 안태환으로 기억 남고 싶었지, 뭐 나중엔 코치 안태환이 될 수도 있고 뭐 장사하는 안태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스노우보드 선수 안태환으로 기억 남고 싶어서 바로 은퇴를 했죠. 그때가 대표님 몇 살 때예요? 24살 때요. 아, 그때 다 은퇴해요? 네. 네. 그 다음에 보통 실업팀 가는 사람들도 있고, 흔히 말하면은 이제 1, 2, 3등 안에는 잘 못 드는 나이가 되고 실업팀에 가서 돈을 받으면서 국내 시합에 참가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건데, 제 목표는 원래 세계 1등이었거든요. 동계올림픽도 나가셨어요? 동계올림픽은 이제 출전권만 받고 그때 부상을 당해가지고. 엄청 아쉬웠겠네요. 네. 다른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갔죠. 뭐 그런 것도 뭐 다 경쟁의 한 부분이니까,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아마 올림픽 전 마지막 경기였을걸요? 아, 진짜로요? 네. 스노우보드 탈 때부터 목표가 올림픽이 아니었고, 스노우보드는 프로 경기가 따로 있어요. 엑스게임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 참가하는 게 목표였는데, 뭐 엑스게임까지는 아니어도 에어앤스타일이라고 전 세계에서 24명만 초청해갖고 하는 시합이 있거든요. 그걸 마지막으로 국내 시합을 한 번 다 뛰었어요. 은퇴하기 전에. 그때 전 종목, 전 대회 1등하고 바로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영으로 치면은 뭐 평영, 뭐 자유형, 접영 이 종목을 다 1등하고. 근데 왜 1등하고 다 1등하고 은퇴하셨어요? 보통 그렇게 1등 했으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제 목표는 국내 1등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냥 내가 외국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기술했던 게 한국에서 어느 정도 먹히는지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국가대표를 그만두시고 네. 정점에서 내려와서 네. 동대문에 이제 원단 회사 맞죠? 네. 원단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시다가 월급이 부족해서 투잡으로 커피를 시작하신 거네요. 네. 지금은 커피를 거의 주로 다 하고 계시고. 그쵸. 원단 회사에서 잘렸죠. 커피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맨 처음에 한두 개 할 때는 병행이 됐었는데 3개가 되고 4개가 되니까는 제 관심도도 좀 더 커피 쪽으로 가고, 돈이 또 잘 또 벌리고. 돈 잘 되니까 갈 거면 그만둬라 해서 그만뒀죠. 부업으로 프랜차이즈 네. 점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프랜차이즈를 뭐 지금 얘기는 못 하더라도 약간 어떤 평수의 매장이었어요? 처음에 한 얼마 정도 들었어요? 처음에 평수가 9평 정도 됐고요. 보증금이 2,000, 월세가 120, 권리가 5천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에어컨, 간판 이런 것까지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총 한 1억? 1억 5, 6천 정도 스노우보드 타면서 벌었던 돈으로 하고 대출도 좀 받고. 네. 그때가 몇 년도죠? 15년도. 15년도? 네. 유명 프랜차이즈잖아요, 국내. 그때는 뭐 아니었죠. 그렇겠다. 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프랜차이즈였죠. 그럼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걸? 카페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길거리를 계속 돌아다녔어요. 카페들을. 제가 라떼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떠한 매장만 잘 팔더라고요. 잘 파는지는 모르겠고 손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블루 레모네이드, 지금 생각하니까 블루 레모네이드인데 손님들이 그걸 엄청 먹는 거예요. 와, 저건 뭐지 하면서
관심 있게 브랜드를 보고 또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또 유독 그 매장만, 그 브랜드만 순환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 몇 잔의 커피를 파는지 손가락으로 세봤죠. 그때 제가 목표한 잔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적은 목표였는데 몇 잔이었는데요? 한 150잔, 200잔? 하루에?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점심시간에 다 팔아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맹문의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바로 해봤죠, 그 자리에서. 근데 또 그때는 또 신생 브랜드였잖아요. 내일 만날 수 있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다음날 바로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에 오픈을 하신 거예요? 이 1억 5천을 들여서? 동대문 매장 근처에. 동대문 네. 쪽에. 관리하기 편하게 여기로 출근했다가 저기로 출근했다 할 수 있게. 회사 근처에? 네. 그래서 처음 목표는 오피스 가니까는 7시부터 9시까지 바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전에? 네, 오전에 장사를 빨리 하고 9시까지 출근을 하는 게 목표였죠. 카페를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9시부터는 또 이제 회사 갔다가 회사 끝나면은 다시 와서 마감하고, 이런 계획으로 회사 근처에 차렸죠. 그럼 어떠셨어요? 장사는 처음에 딱 오픈하시고. 일단 커피라는 것 자체를 너무 모르고 시작했고, 그래서 손님을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손님이 뭔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줄 수 없잖아요. 제가 커피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손님분들이 아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게 되게 많았던 걸 수도 있고. 제 라떼가 뭐고 카푸치노가 뭐고 하는 상황에서 한 2주 정도 교육을 받고 시작한 거니까는 배웠던 것도 손님이 막상 물어보면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오픈한 다음 날인데 처음 마감을 같이 한 친구가 호퍼를 분리해 놓고 갔어요. 아침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손님은 오는데 그 친구는 마감 친구여서 점심시간에 출근하고. 그래서 일단 호퍼 안에 원두를 집어넣었죠. 근데 밑으로 막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호퍼를 뒤집었어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죠. 본사에서 교육 안 했어요? 그때? 근데 뭐 호퍼를 분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제 그런 그 프랜차이즈가 초창기여서 막 바이저나 이런 교육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렇죠. 슈퍼바이저가 인테리어도 하고 수리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매장 지원도 오고. 지금은 유명하지만. 지금은 유명하죠. 그러면 매출은 잘 나왔어요? 그때 딱 이제 시작하셔서? 네, 제가 그 카페를 하면서 목표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1매출? 네, 테이크아웃으로. 그리고 100만 원을 팔려면 정말 많은 잔수를 그쵸, 나가야죠. 팔아야 커피 되더라고요. 가격이 2,800원. 2,800원. 네. 2,500원, 2,800원. 근데 100만 원을 파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메리카노로 400점. 네. 근데 처음 오픈한 날 80만 원. 첫날? 네. 둘째 날 120만 원. 그때 2015년도면은 네. 15년도잖아요. 네. 그때면은 이제 테이크아웃 매장이 이제 막 많아지기 시작할 때 아니었나요? 그때? 작은 평수의 테이크아웃 매장. 그렇죠. 이제 많아지기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네. 딱 다음에 엄청 많아졌고요. 오피스 상권은 피크 시간대가 명확하니까 네. 그때 한꺼번에 주문이 엄청 오잖아요. 맞아요. 좋았던 게 거기가 콜센터가 앞에 있었어요. 네. 근데 콜센터는 출근 시간이 좀 자유롭더라고요. 8시 출근자, 9시 출근자, 10시 출근자, 11시 출근자. 그럼 11시 출근하는 사람은 더 늦게 집에 가겠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야근도 좀 많이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밤에도 막 먹고, 야근하니까 또 큰 거 먹고. 오픈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였어요? 7시부터 8시 반까지. 근데 그때까지 계속 손님들이 그때는 8시 반까지 손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테이크아웃점들이 밤에는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옛날에 비해. 네. 근데 그때는 밤에도 잘 됐어요. 그 매장을 그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지금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월 매출이 얼마 나왔어요 그때? 그때 2,400부터 시작해서 한 4천만 원까지 팔았던 것 같아요. 4천만 원까지? 네. 8평 매장에서? 네. 그냥 그 줄이요,
이렇게 도로를 건너서 기역자로에서 쭉 서서 먹었어요. 사람들이 네. 맛집이네요. 맛집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변에 카페가 한 30개가 된 거예요. 테이크아웃점이. 갑자기? 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다 하나씩 생겨갖고 1년 사이에 30개가 됐어요. 네. 많이 팔 때는 한 240만 원 이렇게 팔았거든요. 하루에? 네. 근데 다다음에 못 팔 때 60만 원? 아, 너무 카페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 그래도 좀 자리가 좋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 상권에서 네. 한 20만 원씩만 뺏어가도 네. 30개가 생겼으면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조금씩 뺏겨갖고 60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지금은 한 그 정도 유지해요? 지금은 올랐어요. 150만 원? 지금 뭐 좀 올랐어요? 네. 못 버티는 카페들 네. 망하고 망하고 하니까 또 다시 또 중요한 게 또 그 첫 그 이미지의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음료의 퀄리티 그리고 매장 관리 네.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못 하더라고요. 음... 또 장사가 잘 되면은 유지를 다들 열심히 했겠지만 네. 그 근처에 뭐 30개의 카페가 있는데 어떻게 장사가 잘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또 주인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관리 소홀해지고 맛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임대비가 120만 원이고 네. 처음에 한 1억 6천 투자를 해서 그것도 네. 이제 월 매출 4천 정도면은 진짜 잘 파는 거잖아요. 네. 또 많이 이익도 많이 남고 네. 그럼 그때 딱 보시고 이게 잘 되네 하고 이제 2호점을 여신 거예요. 그치, 한 3천만 원 정도 팔았을 때 이거 될 것 같다 해서 2호점을 바로 열었죠. 그때가 1호점 연지 얼마 뒤에요? 2달? 어디다가 오픈하셨어요? 명동에 열었어요. 명동? 네. 왜 명동이었어요? 제가 그때 장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명동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상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오케이, 난 제일 좋은 데 가서 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큰 대출을 받아서 갔죠. 거기 권리금이 비싸니까. 동일한 브랜드로 네. 3평, 2.5평. 2.5평? 네. 평수가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났네요. 명동 2.5평. 네. 여기는 얼마 들었어요? 오픈하실 때? 그 똑같이 2015년도일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권리금이 비쌌어요. 1억이 넘었어요. 2.5평에? 네. 지금은 뭐 못 받을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명동 권리금이 다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매장을 갖고 있지만 잘못된 투자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7년 됐잖아요. 그렇죠. 6년. 네. 6년 뒤에 오니까 잘못된 투자였다. 네. 근데 코로나가 생길 줄 몰랐죠. 그쵸. 근데 6년 동안 수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권리금의 비중이 크니까는 거기다 시설 투자금도 있지. 여기 할 때는 얼마 정도 투자하셨어요? 전부 합해서? 한 2억 정도? 권리금까지 합해서? 네. 권리금 1억이니까 뭐 한 1억 정도 시설이랑 뭐 이렇게 네. 보증금이랑 해가지고. 네. 임대비는 2.5평이 얼마예요? 평당 100만 원. 2.5평이니까는 250. 여긴 장사 잘 됐어요? 장사 잘 됐죠. 주말에도 잘 됐고 오피스도 갖췄고 네. 관광객도 있고 또 주말에도 잘 되고 해서 적은 인원으로 이 종로랑 비슷한 매출을 냈던 것 같아요. 총 4명이서 비슷한 매출을 냈죠. 근데 종로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팔고 그럴 때 7명씩 근무하고 그랬거든요. 8명. 러쉬가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매장. 첫 번째 동대문? 네, 동대문 매장. 저는- 왜냐면 아침, 점심 러쉬 팍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랬는데 여기는 4명으로 비슷한 매출을 냈으니까는 4명으로 한 4천만 원 낸 거예요. 네. 여기는 4천원 못하고 한 3,800 정도? 근데 뭐 이렇게 매출 대비 수익률은 괜찮은데 네. 나중에 이걸 팔고 회수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투자죠. 1억이라는 돈을 벌려면 얼마나 긴 시간을 일을 쉽지 해야 않죠. 돼요. 네. 순수익으로 계속 차곡차곡 모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시설물들은 다 노후화되고 감가가 되니까 네. 감가상각비까지 하면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그 되게 감가상각이라든지 자기 인건비를 잘 안 빼세요 또 장사하는 분들이. 맞아. 자기 인건비 필수예요. 네. 이 카페가 보면 자기가 일한 시간을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계산을 안 하고 감가상각도 계산을 안 하더라고요. 네. 5년 정도 뒤면은 분명히 시설물이 다 낡아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그때 공사를 안 하면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유명 프랜차이즈들 보면은 5년 뒤에 뭐 의무로 인테리어 해야 되고 그런 걸 나쁘다고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근데 장사를 제가 5년 넘게 해보니까는 5년 정도 되면 해야 돼요. 시설물이 너무 낡아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낡은 이미지가 돼서 오히려 손님들이 안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그리고 뭐 어플 이런 게 발달이 돼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프랜차이즈들이 남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견적 비교가 바로 되잖아요. 옛날에야 뭐 견적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덤탱이도 씌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전화만 한 통화 해보면은 뭐가 얼마고 다 알려주는데 프랜차이즈가 그걸로 어떻게 많이 남겨먹을 수가 없죠. 인테리어에서 그렇게 남기려고 하는 프랜차이즈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브랜드를 잘 만나기도 하셨네요. 네, 많이 도와주셨죠. 거기도 초창기니까는 잘 되는 매장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잘 되는 매장이 생길 수 있게 지원해주고. 그럼 이 1, 2호점에서 이렇게 매출 냈는데 네. 얼마씩 남았어요? 1,000만 원 정도씩 남은 것 같아요. 월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네. 순이익. 매장당. 그거는 이제 감가상각이랑 이런 거 다 빼고 네. 전부 다 네. 비용 처리 다 하고. 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이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이. 근데 말씀드렸듯이 1년 뒤에 바로 6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는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이제 수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이다 보니까는 제가 잘 되는 거 아니까는 옆에 다 생기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들 얼마 정보가 빨라요. 야, 저기 잘 된대. 가자. 30대. 그리고 카페는 당장 한 달 뒤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뭐 테이크아웃 매장 공사하는데 2주면 되거든요. 뭐 가게 얻는데 하루면 돼요. 솔직히 2주면 금방 매출 줄죠. 얼마든지 2주 만에 오픈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자기만의 매장에 어떤 진짜 특별한 경쟁력이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옆에 매장이 하나 생기면 매출을 나눠먹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테이크아웃 매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자기만의 엄청난 거를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2주 사이에 뭐 2개를 공사할 수도 있고 3개를 공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입장벽이 낮은 게 최단점이죠. 전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옆에서 뭐 공사하면은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뭐가 들어오지? 동대문 쪽에서 너무 큰 경험을 했으니까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냥 카페가 생기나 보구나. 어떤 게 들어오는지 관심도 없고 제 거 하기 바빴죠. 그리고 생겼을 때 별로 타격도 없었어요. 20만 원 떨어졌네. 근데 이게 하루에 20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얼마나 커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생겼을 때 20만 원이 떨어졌지 30개가 떨어지면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카페를 한 뒤로 한 대여섯 시간 정도밖에 안 자는 것 같아요. 그또 그때는 계속해서 또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한 거니까 네, 계속 새벽에 나가서 아침 근무하고 맞아요. 또 일하고 또 저녁에 또 네. 나가서 또 매장 일하고. 그리고 그때는 한 새벽 4시쯤 나왔나 집에서 동대문 새벽시장 돌고 카페 왔다가 다시 동대문 갔다가 마감하러 카페 오고. 그러면 지금 동대문에 매장 하시고 네. 그다음에 안동에 2호점을 내고 그때까지 회사를 다니셨고 네. 3호점은 또 언제 내셨어요? 근데? 바로 낸 것 같아요. 또 명동이 괜찮아서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한 브랜드로. 어디에다가 내셨어요? 구리요. 구리? 좀 우회죠. 갑자기 왜 구리로 갔어요? 이제 이 브랜드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A급 상권이 이제 꽉 찬 거죠. 영업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그럼 앞으로 더 많은 매장을 좋은 자리에 선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권을 진출해야 된다. 내가 돌파구를 찾겠다 해서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갔죠. 근데 본사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 자리 하지 말래요. 네. 그 옆에 그때 당시에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B 브랜드의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유명하신 분이 하는 커피숍 프랜차이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I로 시작하는 토스트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매장이 전국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명동을 제외하고 토스트를 1등이래요. 그리고 B라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도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손님이 많이 왔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고 오고 해서 오케이,
저 가게 매출 반만 가져오면 난 여기서 성공한다. 그냥 오피스 가입비에 월세도 저렴했고 보증금도 쌌고 권리금도 거의 없었어요. 아, 주택가니까.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구리에 있는 주택가가 명동 다음으로 매출이 높은. 거기에 이제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갖고 아파트 단지는 많은데 상가는 조금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가 뭐가 좀 터지면은 잘 되는 곳이었어요. 닭강정이 잘 돼갖고 닭강정 집이 한 10개 정도 있었고, 그 정도로 뭔가 잘 되면은 손님이 엄청 많이 오는 상권이었어요. 여기는 그러면 몇 평이었어요? 한 10평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임대료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2,000에 160? 걸리는 그냥 옷가게였거든요. 옷가게 빨리 이사 가게 하는 이사 비용 정도. 시설비는 여기도 얼마나 들었어요? 시설비 본사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5천만 원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본사에서도 이제 새로운 상권이다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그냥 넣어줄 수 있는 기계들은 넣어주고, 아, 네, 인테리어도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싸게 해주고. 되게 좋네요. 네, 지금도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근데 본사에서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적극 말렸죠. 도전을 그래 해보고 싶었어요. 오피스가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고,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권을 창출해내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테이크아웃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간 게 잘못된 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좀 시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구리 그 상권에? 네.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테이크아웃이 잘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무조건 앉아서 먹는 카페였어요. 카페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앉아서 먹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테이크아웃을 들고 간 거죠. 그것도 2016년도였어요? 15년도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15, 16 사이였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네요. 일단 유동인구는 엄청 많았는데 잘못 파악된 게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구리에서부터 출근을 하니까는 거기서부터 커피를 먹을 리가 없죠. 자기네 회사 앞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리고 그 건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인원이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은 앉아서 먹을 곳을 원했는데 커피는 맛있고 괜찮으나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상권에서 최고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B 브랜드는 거기도 테이블이 몇 개 없어요. 하지만 사거리에 누구나 지나쳐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테이크아웃을 한 거고, 저는 흐르는 자리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정말 손님들이 흘렀어요. 제 앞으로. 처음에는 겨울이라 안 되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도 이 상태로라면 가망이 없다. 오픈하자마자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고 2달 뒤에 바로 내놨어요. 여기서 이제 실패를 맛보셨네요. 네, 큰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이 뭐 다른 데에 비해 많지 않았고, 그리고 다행히 좋은 권리금을 받고 나왔어요. 아, 나올 때? 네, 뭐 기계 같은 거 다 빼오고, 어차피 저는 또 창업할 생각이 있으니까는, 그리고 그 자리도 제가 들어간 권리금보다는 더 많이 받고 나왔으니까는 진짜 힘들었죠. 아침에 종로 동대문 쪽에 있는데 나는 갑자기 원두가 없다고 하면은 지하철 타고 떠나는 거죠, 구리로. 이제 이러면서 동대문 시장을 그만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갔다 오면은 오전이나 오후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또 동대문, 명동 같은 데서 무슨 일이 있고, 이제 그때가 초창기에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장사는 잘 안 되지, 거기 갔다 오면은 꼭 무슨 일이 생겨 있지.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동대문, 명동은 오토바이 타고 뭐 5분이면 가는데, 그렇죠. 여기는 지하철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시면서 2개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리고 그 2개는 회사랑 가까웠으니까는. 그래서 뭐 그냥 가게를 내놓긴 했지만, 그냥 내놓은 건 아니에요. 그 나름 돌파구를 찾으려고 뭐 그때 당시 SNS 같은 것도 광고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장사가 처음부터 엄청 안 된 건 아니에요. 한 번씩은 오셨어요. 하지만 2번 방문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앉을 데가 없냐고 물어보는 손님이 대부분이었고, 아파트 단지에서 커피숍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 문화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서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 상권 자체는 되게 좋았으나 네. 거기에서 최고 자리가 아니었고, 최고 자리가 아니었고. 사람들이 흐르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정말 고객들이 흘러가고.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최고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 4호점을 여실 때도 그 실패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네, 많이 됐죠. 지금도 많은 기준이 있지만 그때 생각한 거는 정말 최고의 자리여야 된다. 그 지역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타겟층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최고의 자리여야 한다. 그래서 4호점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4호점 그래서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 and I'll never live